돌멸곡 지난 앞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본사 1, 자, 관동지방의 산을 쭉 둘러보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1부분이 산이라면요, 본사 2,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지만요, 그것은 바다를 또 돌아보면서 자신의 감회와 정의를 또 읊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그 정철이 자연 속에 은거하다가 임금님으로부터 강원도의 관찰사의 명을 제수받게 되고요. 관찰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원도 지방으로 떠나는 그 과정과 장면이 주로 드러나 있었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관동 지방을 좀 유람하고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영균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라고 했죠. 가명하니 태평하고 가명함이 별일이 없고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요, 전반적으로 그 선정의 은근한 과시,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과시한 거죠. 은근한 과시, 자화자찬. 영등이 무한하고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가명하니 별일이 없고 시절은 마침 3월인데 3월. 자, 시간적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이 나왔고요.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구나. 자, 화천의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여기서 풍악이라는 곳은요, 금강산의 가을 명칭이죠. 가을 명칭. 자, 아름다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문맥상 금강산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영등이 문화하고 풍악으로 뻗어, 네, 화천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라고 했죠. 자,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을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이란 곳으로 들어가니, 자, 여기 여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시니 들을 째나 누래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자, 이 부분 전체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파란 걸로 좀 네모를 해볼게요. 왜냐면요, 이 부분에서는 주로 그 만폭동의 폭포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쓰였죠. 백천동 곁에 두고 이제 만폭동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니, 자, 은과 같은 무지개, 진짜 은과 같은 무지개가 아니라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하얗게 물줄기를 이루면서 떨어지는 모습. 자, 그래서 여기에 은 같은 무지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 폭포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 옥과 같은 용의 꼬리, 옥같이 쭉 떨어지는 용의 꼬리.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무지개라는 거하고 용의 꼬리. 요 부분은요, 폭포의 역동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두 개는 이렇게 묶어서 폭포의 역동적이고 강렬한 모습. 역동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묘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은유적인 표현 쓰였죠. 시각적인 이미지 쓰였고요. 은 같은 무지개, 옥과 같은 용의 고리. 그래서 이 부분에선 대구법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섞고 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퍼졌으니, 심리까지 퍼졌으니 그 폭포 소리가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은데 볼 때는 하얗게 부서지는 눈과 같다. 자, 우레는 폭포의 물소리죠. 폭포의 물소리를 우레라고 했다면 눈은 폭포의 물보라죠. 폭포의 물보라.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시각을 얘기한 거라면 이 물소리는 청각을 이야기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레소리, 멀리서 들었을 때는 우레라고 했으니까 원경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 요 눈은 근경, 가까이서 바라본 거죠.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이다. 원경과 근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 파라네모한 부분은 잘 나오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새끼 치니. 자,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자, 여기 선악이라고 나와 있죠. 선악은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신선이 논일고 타고 다닌다는 학인데, 여기서는 유교, 불교, 도교 사상 중에 바로 도교적 신선 사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끼를 치니 맨 꼭대기에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견성의 첫 잠을 깨웠던지. 자,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자, 첫 잠을 깨웠던지. 진짜 옥피리 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요. 옥경성이라는 건 옥피리 소리가 아니라 봄바람을 미화한 표현이에요. 봄바람을 미화, 아름답게 표현한 표현이다. 또 옥비리 소리에 첫 잠을 깨웠던지. 누가? 학이. 호의현상 반공에 솟았더니. 자, 호의현상이란 건 학을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선녀에 견주어 이르는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중에 솟았더니. 자, 그래서 호의현상은 바로 검은 저고리에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선녀에 견주어 이른 거죠. 자, 원관념은 학이에요. 원관념은 학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 선학이 바로 이 호의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공, 공중에 솟았더니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나난다. 자, 여기서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나난다 이라고 했죠. 옛날에 서호의 옛주인인 인포를 반기듯 나를 반기는 것 같다, 이 학이. 그래서 이 부분은요, 화자 자신이 정처를 비유한 거예요. 이 부분은 화자 자신인 정처를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금강대에서의 학을 좀 바라본 거고, 앞부분에 만곡된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 장관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소향노봉과 대향노봉을 눈아래 굽어보고, 자, 소향노봉과 대향노봉을 눈아래 굽어 내려다보고, 정양사 진월대 다시 올라앉으니. 자, 진월대, 이제 진월대라는 곳으로 온 거예요. 진월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앉잔말이라는 뜻은요, 앉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뜻이 앉으니, 뜻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난다. 금강산의 참면목, 진면목이 여기서야 다 보이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여기 여산은 원래 중국에 있는 산인데요, 그 여산보다 금강산이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 여산은 바로 금강산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의 금강산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와 조아옹이 헌사토 헌샤샤. 아, 조물주의 솜씨가 참 야담스럽기도 야단스럽다. 자, 이 부분은요, 자연의 장관과 아름다움을 연출한 조물주의 솜씨를,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만들어낸 조물주의 솜씨를 지금 여기에서는 감탄한다. 감탄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만들어낸 조물주의 솜씨 감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라고 하죠. 자, 날아가거든 뛰지나 말거든 섰거든 솟지나 말 것은. 자, 이거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할 텐데, 우뚝우뚝 솟은 산봉우리의 이런 모습들, 우뚝우뚝 이렇게 솟아있는 게 마치 막 날개를 펴서 막 날갯짓 하듯, 아니면 이렇게 뭐 우뚝 솟은 듯 해서, 여기에선 다양한 그 산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 금강산이 총 12,000봉우리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봉우리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모습들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볼 때 막 우뚝우뚝 솟아서 그냥 막 달리는 듯 또는 우뚝 솟은 듯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비유했다. 여기도 역시 대구법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대구 사용됐고요. 부용을 고잔난 듯, 배곡을 묶어놓은 듯, 연꽃을 꽂아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듯. 자, 여기서 그 부용이라는 거하고 배곡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이 부용과 배곡은요, 원관념이 모두 뭐냐? 이 원관념이 산봉우리를 다 비유한 거예요. 연꽃을 꽂아 놓은 듯, 배곡을 하얀 옥을 묶어 놓은 듯, 동명을 박찬한 듯, 동해 바다를 박차고 나가는 듯, 북국을 교환한 듯, 북국성을 떠받치는 듯. 자, 여기 북국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다. 임금을 상징. 북국을 떠받치는 듯. 높구나 망고되어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높구나 망고되어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을 추미러 무수일을 사로래라. 자, 하늘을 치밀어 무슨 일을 아래려고 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역시 또 할게요.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라고 하죠. 자, 여기서 그 망고대와 혈망봉은요. 망고대, 혈망봉. 자, 요 두 개는 요 파란 네모한 부분은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늘을 치밀어 무슨 일을 살을 아래려고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란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부분에서는 의연한 산의 모습에서 충신, 직간신으로서의 굳은 의지와 절개가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부분은 충신을 비유한 거예요. 충신을 비유한 것으로 그 의연한 우뚝우뚝 산에 솟아있는 산의 모습에서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는 지조와 절개라는 것을 이끌어내죠. 그게 마치 충신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서는 무슨 하늘을 치밀어 무슨 일을 아래려고 천만겁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라고 하죠. 자, 이 부분에서는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는가 하는데 자, 굽힐 줄 몰아난다. 요 가까워한 부분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충절 그런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충신의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죠.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여기서 너는 누구를 지칭해요? 바로 이 망고대와 혈망봉을 얘기하는 거죠. 이 너도 마찬가지로 망고대, 혈망봉을 지칭하는 거고요.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의연한 산의 모습에서 충신의 의지와 절개를 느낀 거예요. 이 부분은 의연한 산의 모습에서 충신으로서의 굳은 의지와 절개를 느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어냈다 그래서 이런 걸 미적인 부분에 숭고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개심대 고쳐올라 균황성 바라보며 자, 이제 또 여정이 하나 나오죠. 자, 개심대. 자, 개심대를 다시 올라가 중황성을 바라보며 12,000봉 똑똑히 헤아리니 금강산의 총 봉우리 개수죠. 12,000봉, 12,000봉을 똑똑히 헤아리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그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봉우리 끝마다 맺혀있는 기운 맑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라고 했죠. 자, 이 부분도 대구법 우선 사용됐고요. 대구법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맑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이 부분 전체가 산의 깨끗하고 맑은 정기를 강조하는 거죠. 산의 맑고 깨끗한 정기 강조 이렇게 얘기하시죠. 맑거든 깨끗하지나 맑걸 깨끗하거든 맑지나 맑걸 좋다라는 말은 고어에서는 깨끗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얘기죠. 저 기운 흩어내요. 저 산봉우리 어린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서 뭘 만들고 싶대요? 인재를 만들고 싶대. 여기도 뭐야?
그런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진 인재를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고 싶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 이 부분도 바로 우국지정이 드러난 거죠. 우국지정.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돼요. 파란 부분 이렇게 가까로로 해서 저기운을 통해서 인재를 만들고자 당쟁으로 어지러운 조정을 바로잡을 맑고 깨끗한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얘기죠. 형용도 그지였고 태세도 하도할시자. 금강산의 정적인 모습이 형용이라면 금강산의 산의 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태세는 금강산의 동적 모습. 금강산의 바로 동적인 모습이 이 태세에서 나타났다. 금강산의 동적 모습. 여긴 동적이라면 여긴 정적인 모습이다.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만한 자연스럽게 되었겠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자. 그윽한 감회가 깊기도 깊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심대에서 바라본 중앙성 조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이 좀 지저분하게 됐죠. 바로 이 부분 계심대에서 중앙성을 바라봤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보시면요. 비로봉 상상도에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보니 귀인이신고 올라가 본 사람이 그 누구이던가 아무도 올라가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비로봉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비로봉이 너무 높고 험해서 비로봉에 오른 이가 없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동산 태산이 언해야 높았던 거. 동산과 태산 어떤 거. 중국에 있는 산인데 그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 하던가 이 비로봉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넓거나 넓은 천하. 거기에 보시면 노국 좁은 줄은 우리가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디하여 적단 말고. 노나라가 좁은 줄. 공자가 살았던 옛날에 그 노나라죠. 그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가 좁은 줄은 우리가 몰랐거든. 넓고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다고 있는가. 넓고 넓은 천하를 어째서 이렇게 작다고 했을까. 높은 곳에 올라서 내려다보니까 참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가까로로 좀 묶으시고요. 동산과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작게 여긴 공자의 경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공자의 경지가 바로 호연지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호연지기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그 공자가 높은 곳에 올라서 천하를 작게 여긴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찬양하면서 자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좀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결국 비로봉에 올라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누구의 공자의 호연지기의 경지 흠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부분 중요해요. 호연지기. 오르디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올라가지 못하거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이렇게 되겠죠. 원통골 가난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자,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우리를 찾아가니. 자, 여기서도 여정이 지금 원통골에서 사자봉으로 가서 다시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라는 연못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여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천년 노령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 천년의 늙은 용이 구비구비. 진짜 늙은 용이 이렇게 서려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는 화자를 비유한 거예요. 정철을 비유한 거죠. 정철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좀 쓸게요. 이 부분에서는 바로 정철을 비유한 것이다.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에 흘러내려 창에 넓은 바다까지 이어졌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지냐는다. 자, 여기서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지냐는다. 그늘의 시든풀을 다 살려내겠다. 자, 이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파란 걸로 이렇게 네모를 좀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여기서 풍운이라고 한다면 풍운은 선정을 베풀 수 있을 여건, 좋은 정치를 선정을 베풀 여건 또는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3일후는 3일 동안 흡족하게 내리는 비니까 요거는 좋은 정치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선정.
그러면 그늘의 시든풀, 이 그늘의 시든풀은 바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비유한 거죠.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은유적인 표현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선정의 포부,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늘의 시든풀들, 백성들을 다 살려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디어. 자, 여기서도 여정이 이렇게 나오죠.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까지 다 넘어서 왜냐하면 썩은 달이 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가니 불정대까지 왔어요. 천심절벽 방공에 세워두고 라고 하죠.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천히 베어내요.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요. 진짜 은하수를 잘라낸 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은하수는 바로 뭐다? 원관염 폭포예요. 폭포. 원관염이 바로 폭포를 의미한다.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버여내요. 잘라내요. 자, 다음 페이지. 실같이 풀어내서 배같이 걸었으니. 자, 실처럼 풀어내서 배처럼 걸었으니. 실과 배는요, 폭포를 모두 비유한 건데요. 모두 폭포를 비유한 건데, 이거는 폭포의 실은 근경. 가까이서 보니까 물줄기 한 줄기 한 줄기가 실 같다는 거야. 멀리서 보면 배를 걸어 놓은 것 같아. 배 한 피를 이렇게 걸어서 놓은 것 같아. 이건 원경. 그러니까 모두 이 폭포를 비유한 말인데요. 폭포를 가까이서 바라본 게 실이라면 배는 멀리서 바라본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실과 배, 실은 폭포의 근경을 비유한 거고요. 배는 폭포의 원경, 멀리서 바라본 걸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경 12굽이 내 봄에 여러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전반적으로는 불정대에서 바라본 12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경 12구비를 내 봄에 여러 해라. 산수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 도경인데요. 그 12구비라는 건 12폭포를 얘기해요. 내 봄에 여러 해라.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개라. 이 도경보다도 훨씬 더 12폭포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도경 12구비를 내 봄에 여러 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도경보다 12폭포가 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력선 이제 이셔 고쳐 의논하게 되면 중국 당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인 이백과 만약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이 사람과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이 여기도 건넜단 말 못하려니. 여기서 여산은 중국의 산이야. 중국의 강서성에 있는 글씨가 조금 어긋났죠? 이 부분만 바로 중국의 강서성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이 여기도건, 여기라는 건 어디예요? 12폭포. 이 12폭포보다 낫단 말을 못할 거다. 여기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산은 그 금강산의 폭포의 장관이 훨씬 더 여산보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관동 지방의 주로 산을 이렇게 기행하면서 본 아름다운 절경과 거기서 느낀 감회 이런 것들을 담은 거죠. 본사 2부터는 바다니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